이번 사연은 쓰니님에게 악수하자 고 팔을 쓰다듬곤 하던 심해부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처남댁의 사연인데요. 멍청한 미친놈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못된 남편의 매형을 응징한 얘기를 하고 싶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1녀의 막내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다세대 주택 위아래층에 시누이 내외와 우리 부부가 각각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혼 부부인데요. 남편은 재혼이지만 아이가 없었고 제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태안 쪽에 아이 보러 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매주 가는 건 아니지만 남편과 둘이 차박도 하면서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매형은 정수기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면서 매형네 사업장에 나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 받고 주문 오면 발주하고 제품 배달되면 검수하는 등 시간을 쓰는 일이라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이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서방님 식사하세요 라고 불렀다가 완전 느끼한 표정을 본 후에는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지난 명절에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서는데 신우가 올케는 꼭 차 막힐 때 가려고 하더라. 운전은 누가 하는데? 도로에 돈을 뿌리고 다니네? 하며 한 소리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아이들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안 좋게 보더니 친정에 가는 것까지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일전에는 다세대 주택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구 좋으라고? 시도 다른 년놈들 좋은 일만 해주는 거네? 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걱정하는 척 하셨는데요. 형님, 저희는 주택연금 가입해서 저희 노후 안락하게 살 거예요. 생색내고 줄 만큼 뭐가 있어야 물려주든지 말든지 하죠. 하고 되받아쳤던 적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뭐만 했다 하면 득달같이 쫓아와 감놔라 배놔라 훈수두기 일수였어요. 남편을 자기가 키웠다나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 일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고모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곤혹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기 시작한 초반에 회식을 했는데 술에 조금 취하셨는지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제가 손을 내밀자 제 손을 쪼물딱쪼물딱 하시면서 손이 부들부들하다면서 계속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취하셨나 하고 생각했는데 10분 있다가 같이 일하기로 했으니까 잘해보자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셔서 또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한 손은 제 팔뚝 쪽으로 옮기면서 살이 부들부들해 밀가루 반죽 같아 하면서 웃으시면서 제 팔을 계속 쪼물락 거리시는 거예요. 같이 있던 매니저님이 고모부의 팔을 툭 치면서 사장님 취하셨어요. 자 악수는 그만하고 술 한잔 하시죠 하며 술을 권했더니 고모부가 제 손을 놓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날은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고모부는 직장에서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지난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며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이만큼 나오질 않았는데 올해 이상하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이상하다 하시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근을 나가시더니 콘센트를 전원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으로 바꾸셨고 퇴근하면서 멀티탭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월 2만 원으로 한정하고 커피도 2달에 한 번씩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빵 과자 사오면 사장님이 더 많이 드세요. 간식이 없을 땐 어제 있던 과자 누가 다 먹었어? 어제까지 있었잖아. 라면서 사올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다 먹은 거냐고 한참 궁시렁거리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다리를 타겠다고 하시더니 걸린 사람은 간식을 사오라고 하질 않나. 매니저가 외근 나갔다 들어올 땐 간식 사오라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회식한다고 2차 노래방에 갔는데 도우미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같은 직장의 여자 사원도 있는데 도우미를 부르다니요. 노래방 사장님이 일행을 둘러보시더니 불러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1시간 정도 이후에 온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랑 여자 직원분은 도우미들 오기 전에 노래방을 나왔죠. 근데 여직원 한 분이 가디건을 벗어놓고 왔다고 정류장에서 다시 노래방으로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도우미 2명이 방에 이미 와 있었고 고모부가 그 도우미 분의 등 쪽을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놀아도 꼭 저렇게 지저분하게 놀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직원이 빨리 들어가서 가디건만 챙겨 나왔고 여직원이 저 배불뚝이 정말 한심하네 라고 혼잣말을 하시는데 저도 민망해져서 얼른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고모는 고모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고모부가 예전에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가 걸려서 대판 싸웠었다고 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고모부랑 헤어질 수 없었던 고모는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 쥐어뜯고 길거리에서 뺨을 때려서 경찰에 신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모부가 싹싹 빌다시피 해서 겨우 고모의 화가 누그러졌다고 해요.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고모부가 사업하면서 만나는 여성분과 사무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고모부가 배달 온 음식을 사이좋게 나눠 드시면서 상대방 여자분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시는 겁니다. 왼팔은 아예 그 아주머니의 허리에 가 있었어요. 아주머님이 부끄러워하시면서 소파 뒤쪽으로 엉덩이를 쭉 빼자 부끄러워하긴 하면서 얼굴을 더 갖다 댔어요. 탕비실에서 물컵을 씻으면서 거울을 통해 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약주라며 한 장 걸치시긴 했는데 보는 내내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부는 정력에 좋은 음식들만 찾으셨는데요. 가족들과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면 장어나 낙지같이 보양에 좋기도 하지만 정력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메뉴 선정을 까다롭게 하셨어요. 이런 행동들을 보니 왜 그랬던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 달 전엔 몸살이 심하게 걸려 출근을 못하게 되었어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할 거면 그만둬야지. 가족이라고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화를 버럭 내시더군요. 일 다니면서 아프다고 한번 쉬어본 적도 없고 생전 처음 아파서 쉰다고 말한 건데 서름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오전에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후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보니 오전에 배달 온 제품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없는 거예요. 고모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싫고 해서 출입문 쪽 CCTV를 재생해서 보았습니다. 11시쯤에 제품이 들어왔고 고모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난번에 왔던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출입문에서 둘이 반갑다고 껴안고 허리에 팔을 두른 후 소파 쪽으로 가더니 애정행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얼른 시간대별로 끊어서 USB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저녁쯤에 고모부가 들어오셨어요. 못 나온다더니 나왔네.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나 봐. 라면서 능청을 떨더군요. 오전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요. 고모부 오전에 제품 온 거 발주한 거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CCTV 확인해 봤거든요. 거기에 뭐가 찍힌지 아세요? 저도 능구렁이처럼 물어봤습니다. 뭐가 찍혔는데? 하며 따지듯 물어보셨어요. 지난번 식사 같이 하셨던 아주머니랑 부둥켜 안고 장난 아니던데요. 여기 소파랑 테이블 다 CCTV 찍히는 줄 모르셨어요? 아니 고모가 보셨으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제가 미리 봤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아요? 라며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요즘 고모가 갱년기라고 몸도 안 좋고 짜증 많이 내던데? 이걸 고모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네요. 고모부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볼펜을 딱딱 소리내며 흔들면서 에이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그 여자 잠깐 친하게 지낸 친구야 친구. 처남댁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이 아니야. 난 당당해. 고모한테 괜히 이야기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하며 아무 일 아닌 듯 이야기하셨어요. 아무 사이가 아닌지는 고모가 결정하실 테고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몸살이 다 낫질 않아서요. 웃으면서 퇴근 준비를 하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처남댁, 고모한테 말하지 마. 진짜 별거 아니라니깐. 괜히 잘 지내는 가정을 파탄 내려는 거야. 퇴근한다고 하니 다급해지셨는지 저를 못 나가게 출입문을 막고 서 계셨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시라면서요.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고모가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당당하다면서요. 제가 집에 가서 고모한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시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라며 저를 쫓아 나오셨고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제가 주차하는 모습을 시누이가 보더니 왜 같이 들어와? 당신 오늘 어디 가서 늦는다 안 했어? 고모부도 차에서 내리더니 황급히 고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집으로 귀가한 후 고모부의 행동을 생각하니 참 한심하고 옹졸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시누이 집에 가면 고모부가 신경을 곤두세워가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제 남편한테도 다정스럽게 굴면서 처남, 이번 주는 여행 안 가? 처남댁 몸이 안 좋았는데 여행이라도 가서 푹 쉬고 오면 좋겠네. 다녀와. 월요일 연차 내고 3일 쉬면 되잖아. 하면서 인심을 쓰듯 말하더라고요. 연차나 반차는 쓰지도 못하게 했으면서 이번 일을 빌미로 팔자에도 없던 연차를 쓰게 생겼습니다. 이후 고모부와 둘만 사무실에 있게 되었을 때 앞으로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고모부가 단번에 알아듣고는 다음엔 절대 그럴 일 없어. 믿어도 돼. 그리고 그 아줌마랑 아무 사이 아니라니깐. 처남댁이 혹시라도 오해해서 거시기 할까봐 그런 거야. 알지? 라고 말하며 절대 고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여자분을 데리고 오지 않으셨고 고모부의 잔소리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매니저도 요즘 사장님 좀 변했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실 정도입니다. 남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는 건 나쁠지도 모르지만 제가 살려니 어쩌겠어요. 한동안 이 일로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해 나가길 바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 신경을 거스르거나 고모부가 꼰대짓을 한다면 저장된 USB를 들고 당장 시누이에게 가서 영상을 보여주며 그동안 고모부의 행태를 낱낱이 고자질할 생각이에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라겠지만 저도 제 무기를 잘 지키고 있어야겠죠? 재수없는 인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쁠 때마다 영상 공개? 이러시면 되겠네요. 멍청한 인간은 꼭 그렇게 양점을 잡히더라고요. 쓰니님, 즐거운 나날들을 응원합니다.